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도 전설 프롤로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품어왔던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것이 옳을까? 남는 것이 옳을까? 제주 사람들은 말합니다. 떠나는 것이 용기라면 남는 것은 책임이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떠나는 것도 용기고 남는 것도 용기입니다. 떠나는 것도 책임이고 남는 것도 책임이죠. 제주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섬을 떠난 자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섬에 남은 자는 떠난 자를 원망한다고요. 하지만 진짜 제주 전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떠난 자도 남은 자도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섬을 지켰다고요. 오늘 이야기는 1950년대 후반 제주의 한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때는 제주 사람들이 일본으로, 오사카로, 그리고 육지로 떠나던 시절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는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뒤를 돌아보면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섬에 남은 사람들은 떠나는 배를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흔들며 울면서 그렇게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진짜 떠나보낸 것은 배가 아니라 자신의 또 다른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섬을 떠났고 한 사람은 섬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형제였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같은 바람을 맞으며 자랐지만 결국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후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두 사람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떠난 사람은 왜 자신이 떠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왜 자신이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했을까요? 이 역설 같은 이야기 속에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제주도 전설의 마지막 이야기, 섬을 떠나는 사람, 남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1958년 가을, 제주도 북촌마을. 그 마을에 살던 강씨 집안의 두 형제 이야기입니다. 형 강태수는 26, 동생 강태봉은 23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태풍이 제주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밭의 작물은 모두 쓰러졌고 바다는 한 달 내내 거칠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배고팠습니다. 그때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사카에 가면 일자리가 있다고, 한 달이면 제주에서 1년 벌 돈을 벌 수 있다고요. 형 태수는 그날 밤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오사카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담배만 피우셨죠.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 번 가면 언제 돌아오느냐?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3년이면 됩니다. 3년만 벌어서 집도 고치고 동생 장가도 보내고 그러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생 태봉이 형을 불렀습니다. 둘은 밤 늦게까지 해변을 걸었습니다. 태봉이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가겠습니다. 태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왜? 태봉이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장남입니다. 이 집안, 이 제사, 이 조상님들을 모셔야 할 사람은 형님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형 태수가 한 말, 이 말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태봉아, 장남이라서 내가 남아야 한다면 동생이라서 넌 더욱 남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이 집의 장남은 내가 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형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떠나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내가 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날 밤 두 형제는 약속을 했습니다. 형은 떠나서 돈을 벌고 동생은 남아서 부모를 모신다. 형이 보내는 돈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동생이 지키는 집으로 언젠가 형이 돌아온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형은 50년 후에 나는 떠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했을까요? 그 답은 조금 후에 드러납니다. 1958년 11월 15일, 형 태수는 제주항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날 온 가족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고, 어머니는 보따리를 한 보따리 더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고기와 엿과 어머니의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동생 태봉은 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님, 꼭 돌아오십시오. 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형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봉아, 너는 떠나지 마라. 내가 여기 있어야 내가 돌아올 곳이 있다. 배가 떠났습니다. 형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자신이 다시 뛰어내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동생 태봉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가 점이 될 때까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요. 그날 밤 태봉은 형의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형의 옷이 걸려 있었고, 형의 책이 있었고, 형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태봉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나는 형님이 돌아올 때까지 절대 이 섬을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정말로 섬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섬을 떠나지 않았지만 다른 무언가를 떠났던 걸까요? 형 태수가 오사카에 도착한 것은 1958년 11월 말이었습니다. 그곳은 제주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건물, 많은 사람들, 그리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기계들. 태수는 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편지를 썼습니다. 태봉아, 형이다. 첫 월급을 받았다. 생각보다 많다. 이 돈의 절반을 보낸다. 어머니께 드리고 반일도 사람 사서 하거라. 형은 여기서 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편지 끝에 태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태봉아, 형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매일 제주에 있다. 이상하지? 몸은 떠났는데 마음은 떠나지 못했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떠났지만 떠나지 못한 사람, 그것이 형 태수였습니다. 한편 제주에 남은 동생 태봉, 그는 형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 드렸고 반일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봉에게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처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순이, 태봉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였습니다. 순이는 어느 날 태봉에게 물었습니다. 태봉아, 너는 언제 장가 갈 거냐?
태봉이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돌아오면요. 순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형님은 언제 돌아오는데? 태봉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태봉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쉽게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것을요. 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형에게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태봉아, 형은 여기서 친구를 사귀었다. 같은 제주 사람이다. 그 친구 말이 여기서 3년만 더 있으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형은 조금 더 있겠다. 이해해다오. 태봉은 편지를 읽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형님 언제 온다더냐? 태봉은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온답니다. 그날 밤 태봉은 순이를 만났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태봉아, 나는 너를 기다릴게. 태봉이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봉은 섬에 남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짜로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마음 어딘가는 이미 떠나고 있었던 걸까요? 형 태수는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1년에 4번, 계절마다 한 통씩, 그리고 돈도 보냈습니다. 착실하게, 빠짐없이. 그런데 편지 내용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태봉아, 여기 생활이 생각보다 괜찮다. 태봉아, 일본말도 이제 제법 한다. 태봉아, 여기서 결혼하면 안 될까? 그 마지막 편지를 받았을 때 태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형님이 뭐라고 했느냐? 태봉은 대답했습니다. 잘 있답니다. 그날 밤 태봉은 해변을 혼자 걸었습니다. 형과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해변을요. 그리고 태봉은 깨달았습니다. 형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아니,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형은 이미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여기 남아 있는 걸까? 형을 기다리기 위해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아니면 떠날 용기가 없어서? 그날 밤 태봉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떠나지 못해서 남은 것인지도 모른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형 태수는 오사카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주 출신 여자와요. 그리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편지는 계속 왔지만 이제 돌아오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거라. 부모님 잘 모셔라. 미안하다. 동생 태봉은 그 편지들을 받으며 섬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이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태봉은 형의 빈자리를 보았습니다. 하객들 중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형님은 왜 안 왔느냐? 태봉은 대답했습니다. 일본에서 일이 바빠서 못 온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태수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오고 싶었지만 돌아올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10년 동안 태봉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 밤새 간호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워할 때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형 이야기를 할 때 함께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밭을 지켰습니다. 태풍이 와도 가뭄이 와도 그 밭을 지켰습니다. 그는 집을 지켰습니다. 지붕이 새면 고쳤고 벽이 무너지면 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진짜로 지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집, 부모님? 아닙니다. 그가 지킨 것은 형이 돌아올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태봉은 형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형의 옷장도 형의 책상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아내 순이가 물었습니다. 이 방 비워서 아이 방으로 쓰면 안 될까요? 태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방이야. 순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형님은 언제 오시는데요? 태봉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태봉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은 아마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태봉은 그 방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형과의 마지막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형님, 저 여기 있겠습니다. 언제든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형의 방을 지키고 형의 자리를 지키고 형이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던 태봉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이었습니다. 형님은 편하게 일본에서 살고 나는 여기서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는 체념이었습니다. 이게 내 운명이구나. 나는 떠나지 못할 사람이구나. 하지만 세월이 더 흐르자 태봉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떠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남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태봉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여기 남은 것은 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이 섬을 사랑했습니다. 이 바다를 사랑했습니다. 이 밭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떠나야 하고 누군가는 남아야 한다는 것을요. 형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여기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기 남을 수 있었던 것은 형이 저기서 돈을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떨어져 있었지만 사실은 함께 이 집안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살고 있던 형 태수. 그는 성공했을까요? 겉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월급도 많이 받았고 집도 장만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에게는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는 남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창문을 보고 계세요? 태수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주가 저쪽에 있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한번 다녀오세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왜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태수는 자신이 약속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3년만 있다가 돌아간다고. 하지만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돌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일본말을 더 편하게 했습니다. 제주말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일본 음식을 더 즐겨 먹었습니다. 제주 음식은 특별한 날에만 먹었습니다. 그는 이제 일본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는 제주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주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어갈수록 그는 더욱 제주를 그리워했습니다. 밤에 꿈을 꾸면 제주 바다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주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문득 제주밭에서 일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떠났는데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날 태수는 제주에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동생 태봉의 편지였습니다. 형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태수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수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가보세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장례도 다 끝났대. 그날 밤 태수는 혼자 울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요. 그는 돈을 벌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가족을 잘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워할 때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힘들 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얻은 것과 잃은 것, 무엇이 더 클까요? 태수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떠났지만 진짜로 떠난 걸까? 아니면 몸만 떠나고 마음은 그대로 제주에 남아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성공했지만 진짜로 성공한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잃으면서 얻은 성공은 아닐까? 그날 이후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늦었지만 그래도 돌아가야지.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그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수록 돌아가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마침내 50년이 지났습니다. 형 태수는 70이 넘었습니다. 동생 태봉도 이제 60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드디어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 태수가 제주로 돌아온 것입니다. 공항에 나온 사람은 동생 태봉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두 형제. 태수는 태봉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주름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동생이었습니다. 태봉도 태수를 알아봤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지만 여전히 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태수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태봉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주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도 생겼고 넓은 도로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대로였습니다. 한라산도 그대로였습니다. 태수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은 그대로 있느냐? 태봉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대로 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이 보였고 밭이 보였고 그리고 그가 떠나던 날 보았던 그 집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태봉이 말했습니다. 형님 방 그대로 두었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옷장도 책상도
그가 놓고 간 책도 그대로였습니다. 태수는 그 방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두 형제는 오랜만에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태수가 말했습니다. 태봉아, 나는 평생 떠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태봉이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은 오사카에 계셨잖습니까?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내 몸은 오사카에 있었지만 내 마음은 하루도 제주를 떠난 적이 없었어. 나는 매일 밤 제주를 그리워하며 살았고 매일 아침 제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 그러니 내가 진짜로 떠난 걸까? 나는 오히려 제주를 더 깊이 붙들고 살았던 것 같아. 떠나지 못해서 더 괴로웠던 인생이었어. 그러자 태봉이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평생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넌 여기 있었잖아. 태봉이 대답했습니다. 제 몸은 여기 있었지만 제 마음은 늘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형님처럼 오사카에 가고 싶었습니다.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남아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떠나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태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였을까? 둘 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걸까? 태봉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뭘? 형님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여기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남을 수 있었던 것은 형님이 저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었지만 사실은 함께 이 집을 지킨 겁니다. 태수는 동생의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그날 이후 형 태수는 한 달 동안 제주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매일 해변을 걸었습니다. 밭을 걸었습니다. 마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그리워했던 것은 제주가 아니라 제주에서의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오사카에서 살면서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잘 키웠고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늘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일본말을 잘해도 아무리 일본 문화에 익숙해져도 그는 늘 제주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떠난 것은 제주가 아니라 제주 사람으로서의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찾으려고 평생 제주를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한편 동생 태봉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형이 다시 제주로 돌아온 후 태봉은 형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떠나고 싶었던 것은 제주가 아니라 책임감에 묶인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제주를 사랑했습니다. 이 바다를, 이 밭을, 이 집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권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은 남아야 하는 사람, 떠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웠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형을 다시 만나고 형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태봉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여기 남은 것은 책임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이 섬을 사랑했고 이 집을 사랑했고 부모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어느 날 두 형제는 다시 해변을 걸었습니다.
50년 전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걸었던 그 해변을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태봉아, 내가 그때 했던 말 기억하느냐? 내가 떠나는 것은 내가 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태봉이 대답했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떠나서 돈을 벌면 넌 편하게 여기 남아있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던 것 같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떠난 것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어. 나는 떠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넌 남고 싶었던 거고. 우리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한 거였어. 태봉은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예, 형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형님을 위해 남은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남은 겁니다. 저는 여기가 좋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결국 떠나는 것도 남는 것도 다 자기 선택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 선택은 둘 다 옳았어.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태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형님.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뭔데? 떠나는 것도 용기지만 남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리고 떠나는 것도 책임이고 남는 것도 책임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같은 무게를 짊어진 거였습니다. 태수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리는 떨어져 있었지만 사실은 함께였던 거야. 자, 이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형 태수는 한 달 후 다시 오사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주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주는 늘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동생 태봉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진짜 원했던 것은 여기 제주에 있었다는 것을요. 2010년 형 태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뼈를 제주 바다에 뿌려다오. 동생 태봉은 형의 유언대로 형의 죄를 제주 바다에 뿌렸습니다. 그날 태봉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진짜로 돌아오셨네요. 50년 걸렸지만 결국 돌아오셨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잔잔한 바람이었습니다. 태봉은 그 바람 속에서 형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태봉아, 고마웠다. 내가 거기 있어줘서 나는 마음 편히 살 수 있었어. 태봉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형님. 형님이 거기 계셔서 저는 의미 있게 여기 남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지킬 것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할 것인가, 익숙한 것을 소중히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형 태수는 떠났지만 평생 제주를 그리워했습니다. 동생 태봉은 남았지만 평생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후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떠난 사람은 떠나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남은 사람은 남아서 부모를 모시고 집을 지켰습니다. 둘 다 옳았습니다. 둘 다 용기 있었습니다. 둘 다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고마워했고 동생은 형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나는 왜 이 선택을 했을까? 만약 다른 길을 걸었다면 더 나았을까? 나는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제주도 전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떠났든 남았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선택에 얼마나 책임을 다하느냐입니다. 형 태수는 떠났지만 가족을 잊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돈을 보냈고 편지를 썼고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동생 태봉은 남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모셨고 집을 지켰고 형이 돌아올 자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몫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옳았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당신의 선택은 옳습니다. 다만 그 선택에 책임을 다하십시오. 떠났다면 떠난 자로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남았다면 남은 자로서 의미 있게 사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십시오. 떠난 사람은 남은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하고 남은 사람은 떠난 사람을 응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떠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남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떠나서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의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이 바로 당신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떠난 자도 남은 자도 모두 자신의 자리를 살아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